네, 오투 144쪽. 오늘은 생명 시스템과 화학 반응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이 뭡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이에요. 생명 시스템은 일단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식물에만 있는 단계가 하나 더 있죠. 조직기. 그렇죠. 식물은 조직기에 추가. 생물은 동물은 기관기. 기관기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단계가 하나씩 더 있다. 그럼 세포가 뭐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 이거 보자. 구조적 기능적 단위. 이게 뭔 뜻일까? 구조적으로도 제일 작은 단위고 세포 하나가 기능적으로도 기능으로도 제일 작은 단위란 뜻이에요.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처럼 약간 단백질의 아미노산처럼 그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조직이 되죠. 그러면 비슷한 애들끼리 모일까? 다양하게 모일까? 당연히 비슷한 애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애들이 모여야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기관이 되죠. 그럼 기관이 될 때는 비슷한 애들끼리 모일까요? 다양한 애들끼리 모일까요? 다양한 애들끼리 모입니다. 여러 조직이 모이는 겁니다. 이제부터. 알겠죠? 그래서 기관을 만든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기관 다음 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관의 예시 어떤 게 기관이에요? 심장, 폐. 심장, 폐 이런 장기들, 콩팥. 간, 콩팥 이런 게 기관이에요. 식물로 치면 꽃, 봉우리, 꽃, 꽃잎. 그냥 꽃, 줄기. 열매. 줄기, 열매 이런 것들이 기관에 해당합니다. 잘했네요. 네, 그래서 뿌리도 됩니다. 뿌주립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 DNA 그만. 너무 싫어. 아파트. 갑니다. 세포. 오늘도 시작이구나. 자, 굉장하죠. 세포입니다. 완벽한 몸. 세포는 우선 기백이 투합하는 거전 세계로 생존돼. 그렇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다? 핵이 핵이 있고요. 계산. 어떤 핵? 핵 말고 여기를 뭐라 할까요? 빈 공간. 전자요. 빈 공간이요. 무슨 빈 공간을 세포질이라 합니다.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돼요. 이 바깥쪽에 이 동그라미는 뭐라 할까요? 세포막. 정답. 토막입니다. 지금 하는 건 동식물 공통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길이 나와요. 이렇게 뿅. 이 핵이랑 연결된 이 길을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에는 어떤 초코칩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 초코칩 이름이 뭐게? 이것은 라이보솜. 라이보솜이라는 보솜보솜한 친구들입니다. 라이보스의 아기? 보솜보솜하죠. 그래서 라이보솜 됐고, 이 라이보솜이 원래 여기 붙어 있는데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떨어져 나와요. 은퇴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긴 상태로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약간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내 우주선 요걸 골지체라 합니다. 골지바디. 골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핫도그. 핫도그 먹게요. 핫도그입니다. 소바린? 소베린? 미토콘드리아.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들어봤어요? 시간에 들어봤어요. 그쵸.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있고 드래곤. 그다음 뭐 안 했지? 골지체요. 했잖아. 그치? 다 소포체요. 했잖아. 소포체. 액폴 소포체. 액포 안 했구나. 소포체 이거 길 이게 소포체라니까. 액포 안 했구나. 액포. 오씨 이거 물주머니. 액포입니다. 다 됐나? 이런 거. 자, 여기까지가 동식물 공통이에요. 동물도 이렇게 생겼고 식물도 이걸 다 가져요. 근데 식물만 스페셜하게 가지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건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식물이니까. 식물은 연록지. 어떻게 알았지? 잘 먹었어요. 아니 저희 과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나온다고 계속 얘기해줬어요. 잘했습니다. 이 초록색 벽이 바깥에 벽을 쳐요. 식물은. 이 벽은 세포벽입니다. 세포벽 식물만 있어요.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약간 이렇게 해서 동전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전이 쌓여 있으면 얘가 엽록체가 됩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옆에다 뭐 써야 되는데. 그쵸? 너무 크게 그렸네. 오케이. 그래서 식물은 여기 있는 거 전부에다가 세포벽 엽록체까지 추가입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러면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해봐야겠죠. 준비됐어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소개했는지 잠깐 볼게요. 진짜 많다 이번에. 이거 마이토콘드리아로 바뀌었네 또 이것도. 오 마이 갓. 와 아이롱지 모드 안 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많이 바뀌네.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부르네. 내 토는 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네, 됐죠? 이런 식으로 있다. 자, 그럼 각각의 역할 하나씩 해볼게요. 핵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 책으로 보자. 핵은 유전 물질인 DNA가 있습니다. 이 안에. DNA는 핵 안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생명활동 조절 이게 메인 역할. 라이보솜 중요. 핵 중요. 왜 중요하냐면 얘는 단백질 합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 만드는 곳이 여기에요. 라이보솜. 외우고 있죠? 소포체는 소포 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동 통로로 쓰입니다. 여기서 라이보솜, 그러니까 소포체에 뭐 박혀 있었죠? 이 초코칩이 라이보솜이었죠. 그럼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면 얘가 포장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골지체도 비슷해요. 골지체는 아까 소포체에서 이렇게 소포가 왔어요. 그럼 골지체가 재포장한 다음에 밖으로 보내요. 세포 밖으로. 그래서 밖으로 분비. 단백질 같은 걸. 그죠? 이런 역할을 하고 마이토콘드리아 굉장히 중요. 이건 진짜 핵 중요. 왜 두 개? 왜 중요하냐면 얘는 세포호흡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기서. 세포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 생산이 주 역할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에너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죽음. 그리고 그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2 때 배워요. 됐죠? 그 다음 세포막. 세포막은 그냥 세포막.
쉽죠? 그냥 물질 출입 조절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약간 출입국 사무소 이런 느낌이에요. 액포는 물, 색소, 노폐물 이런 걸 저장해요. 노폐물 저장 주로. 그리고 식물이 조금 나이가 들면 이게 커져요. 여러분 귤 먹어봤어요? 네. 귤 먹으면 귤 이렇게 까보면 이 안에 약간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애들 있죠? 네. 얘네가 맛있네. 얘네 하나하나가 다 액포예요. 이게 다 액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액포를 먹죠. 그럼 귤 입장에선 이건 노폐물이에요. 귤의 노폐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귤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귤이 필요 없는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 모아놓은 걸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야, 노폐물 맛있다. 그렇죠? 그래서 액포는 그렇다. 엽록체 이것도 별 2개. 참고로 엽록체랑 세포벽은 누구만 가진다? 친구. 식물. 이건 식물만. 연목체 있어 초록색. 그렇죠? 엽록체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뭐 하죠? 과합성. 광합성을 한다. 그럼 광합성은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다. OX. X입니다. 아닙니다. 얘는 양분 저장입니다. 포도당 합성. 양분 합성이라 해야 되나? 양분. 그러니까 엽록체로는 양분을 만들고 그거를 태워서 에너지 내는 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에요. 오케이? 세포벽 뭐예요? 그럼 세포벽은 그냥 모양 유지 이런 거. 겉을 모양을 잡아준다, 보호해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패스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 진짜 중요해.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여기서 뭐예요? 보송보송해. 뭐 하냐고 여기서 역할. 유전 그 정보. 조성. 그 단백질만입니다. 단백질 만듭니다. 단백질 합성. 여기서 뭐 하죠? 세포 에너지 호흡을 만들어. 하면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여기는요. 광합성으로 뭘 만들어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아니라니까. 아니야. 양분을 만든다고. 이렇게 영양소 양분을 만든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토콘드리아는 아니다. 이거 안 할게. 네. 패스. 그다음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해볼게요. 세포막은 그냥 세로 그릴게요. 똑같겠지? 네. 세로 추가 있어요? 아니요. 기부가 들어가. 빨리 진행합시다. 네. 아니 우리한테 얘기해. 뭐 지욱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짜증내는 인성을 받죠. 아니요 지욱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세포막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깡중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단백질 더하기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뭔지 알죠, 대충? 단백질이지. 인지질이 뭐예요? 헉! 어디서 나왔다 이거? DNA하고 RNA 할 때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 아니야? 그때 맞죠? 물단지 무액탄 할 때 그 지질의 종류 3가지 있었어요. 중성지방. 중성지방, 인지. 인지질, 스테로이드였어요. 그 중에 인지질은 뭘 구성한다? 세포막을 구성한다. 그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할게요. 인지질은 지욱이 정말 안 돼. 모르는. 아니야, 지혁이도 했었어 그 전주에. 일부러 안 했어. 그쵸? 족같다는 몰라요. 그러니까 쟤 족같다고 해도 뭐 기분 나빠요. 아는데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안은 오히려 알아듣던데. 조기 같은 거야. 자, 왜 안 되지? 프라이머리.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인지질이에요. 도라에몽 주먹이죠. 자, 인지질은 이 머리 부분이 있고 여기 머리고 여기 꼬리인데, 자, 머리는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꼬리는 지방산이라는 거 두 가닥이에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알죠? 그중 지방산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머리 쪽은 이 글리세롤 성분은 물이랑 친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친수성 머리라 부릅니다. 물이랑 친한 머리. 여기 이제 다리 쪽은 소수성 꼬리라고 합니다. 소수성은 물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바깥쪽 머리는 물을 좋아하고 꼬리는 물을 싫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물이죠. 그러면 여기가 세포 밖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세포 아니라고 칠게요. 이게 세포 막인 거예요, 이제. 이거 심각한데요? 와, 터졌다. 못해먹겠다. 저 불편 수 있어요. 자, 세포 밖이고 세포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 밖도 거의 다 물이에요. 세포 안도 거의 다 물이야. 그러면 자, 세포막에 얘네가 들어가려 하는데 머리가 이쪽으로 오면 물을 좋아하죠, 얘는. 근데 꼬리가 물을 싫어해. 이러면 얘가 가만히 안 있어. 그렇다고 여기 머리가 오면 여기는 꼬리가 와서 물이랑 만나서 싫어해. 어떻게? 눕습니다. 높습니다. 진짜요? 높진 않고 2층을 만듭니다. 2층. 두 명씩 짝을 지어요. 둘이 짝을 지어서 하나가 인지질이 바깥 머리가 이쪽으로 가면 반대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죠? 그러면 머리가 둘 다 바깥으로 향하니까 물이랑 닿아도 상관없죠. 성냥개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뭐라 부르냐? 인지질 이중층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두 층을 만드니까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그 사이사이에 누가 껴있냐? 이런 감자가 박혀 있는데 감자 이름은 막단백질.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을 막단백질을 부르는 거예요. 단백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감자 역할이 뭐죠? 감자 역할 중요하죠. 감자 역할 잘 물어봤어요. 감자랑 이 성냥개비들은 다 뭘 관리하냐면 자,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애들을 관리해요. 필터해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들여보내? 막 바이러스 왔어 안녕 하면 보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안 들여보내고 골라서 들어온다를 이걸 뭐라 하냐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골라서 통과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선택적 투과성. 자, 그러면 1로 통과하는 애들이 있고 1로 통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입니다. 확산이 뭘까요? 포신. 퍼지는 겁니다. 퍼질 때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나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나요? 많은 데서 그렇죠. 그래서 확산은 항상 많은 데서 고농도로 할게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지고, 그리고 퍼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써야 안 써요? 많습니다. 에너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슉 퍼뜨립니다. 그러면
여기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애들은 크기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누구냐면 크기가 작은 주로 기체 분자. O2. O2, CO2 이런 애들. 우리 옛날에 호흡기 할 때 폐에서 폐포가 있어요. 거기서 산소, 이산탄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게 요거에 나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증후 동안 확산. 플러스 하나 더. 자, 얘는 이제 지질이란 말이에요. 같은 지질 패밀리끼리는 좀 봐줘요. 녹여서 이렇게 들어가요. 보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용성 물질, 지레곤. 지용성 물질들을 녹여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일로 퍼졌다. 두 번째, 저기 감자로 통과하는 애들, 악단백질을 통한 확산. 큰 애, 작은 애. 일단 확산이니까 얘도 고에서 저로 퍼지는 거고 에너지 안 씁니다. 이런 애들은 누구? 포도당. 잘 읽으셨고요. 크기가 큰 분자인데 크기가 크면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친구들이에요. 플러스 또 있습니다. 전하를 띤 이온. 이온들.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애들이죠. 걔는 일로 통과 못해요. 그래서 여기 감자를 통해서 이동한다. 자, 혹시 그거 기억나나요? 옛날에 소화기 할 때 소화 어디서 끝나죠? 소화 끝나는 장소. 대장. 간. 소장. 소장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털? 융털이 있어. 융털이 있었습니다. 거기 융털로 애들을 흡수했어요. 감죽간, 모세혈관 하면서. 맞아요. 그거 거기서 얘네 있죠.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이 수용성,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예시. 소장에서 흡수 뭐 이런 건 여기에 해당합니다. 됐죠? 삼투. 삼투는 좀 이따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투라는 방법입니다. 삼투, 3투. 삼투는 이건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삼투는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물은 싱거운 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입자들이 못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세포막 같은 경우는 반투과성막이라 해서 입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빼고는. 그럴 때 물이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물이 이동하는데 이거 에너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에너지 다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랑 그림이 좀 다른데 그림 6개를 그려야 돼요. 그 미리 넘겨보지 마시고요.
이게 동물 세포 할 거고 그리고 식물 세포로 하겠습니다. 저장액 아니 금식 모드가 전화는 못 먹나요? 아니 그렇죠. 동물 식물 나눴어요. 동물 세포는 보통 뭘 예시로 드냐면 적혈구.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뚫려 있지 않나요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자, 각각 어디다 넣을 거냐면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에다 넣겠습니다.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 뭐예요?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죠? 뭔 뜻이냐면 이 바깥쪽이 얘보다 저농도란 뜻이에요. 바깥쪽이 저농도. 등장액은 바깥쪽이 농도가 같은 거. 안 쓸게. 근데 농도 같다는 게 더 짜다, 싱겁다 이런 거요. 바깥쪽이 막 바깥쪽은 이 물이에요. 이제 물에 넣는 거예요. 얘 싱거운 물에 넣는 거고 얘는 똑같은 농도가 똑같은 물에 넣는 거고 얘는 바깥쪽이 더 짠 물 고장액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등장액부터 할게요. 자, 밖에랑 안에랑 농도가 똑같아요. 그럼 물이 이동할까요? 아니 합니다. 와. 이게 핵심입니다. 물이 이동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나가는 물도 있고 들어가는 물도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똑같을 뿐. 그래서 겉으로는 이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동한다. 엄청 물어봐요. 물의 이동이 없다 이렇게. 아닙니다. 대신에 부피는 안 변하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똑같으니까. 그쵸? 멍 때린다. 자, 그럼 저농도에 넣었어요. 저장액에. 그러면 안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는 거네요. 그럼 물은 어디서 어디로? 저에서 저에서 고로.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점점 팽팽해지다가 빵 터져요. 나가기도 하는데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빵 터져요. 이거를 용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오 마이 갓. 터졌다는 뜻이에요. 저기 됐죠? 고장액에 넣으면 고장나죠? 안쪽이 더 저농도가 되고요.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많이 이동? 여기서 그 안에 막 안에서 밖으로 많이 이동해요. 그럼 얘가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든다라고 써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자, 동물은 이랬어요. 자, 식물 세포는 보통 이렇게 그려줘요. 육각형이나 혹은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각지게. 왜요? 영역치 흉체가 이 각을 지진 않는데. 포도나 세포 벽 때문에. 세포 벽이 있어서 얘는 각지게 그려줘요. 그럼 얘도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입니다. 잠깐만 이거 그리지 마봐. 이 안에 동그라미 그리면 안 돼. 그린 사람들 개추. 자, 그럼 등장액부터 할게요. 등장액은 물의 이동이 있다 없다? 이쪽.
같죠? 다만 그 양이 같을 뿐. 그럼 얘를 저장액에 넣었어요. 그럼 바깥이 저 안이 고가 됩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디서 어디로? 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뺑뺑해져요. 터져요 근데? 터지진 않아. 안 터져요. 왜? 벽이 막아줘요. 그래서 얘는 그냥 팽윤 현상이라 불러요. 자, 고정액에 넣을게요. 고정액은 바깥이 고, 안이 저입니다.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더 많이 이동? 바꿔요. 안에서 밖으로 더 많이 이동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뜯겨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뜯겨버려요. 이거를 원형질 분리라 부릅니다. 그럼 책을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 세포막 구조. 인지질 이중층에다가 뭐 박혀 있다? 막 단백질. 네, 막단백질이 사실은 이렇게 관통할 수도 있고 그냥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인지질 이중층은 머리 부분이 무슨 성? 친수. 친수성 머리. 꼬리는 소수성 꼬리. 근데 바깥도 안에도 물이니까 머리가 바깥을 향하는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 이 인지질 이중층은 고정되어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막단백질은 고정되어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고정돼 있어요. 고정되겠습니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입니다. 둘 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뀝니다. 계속 이게 떠다닙니다. 됐죠? 그리고 아무나 통과 안 시켜준다. 이걸 뭐라 한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골라서 통과시키고요. 그러면 그거 하는 과정이 첫 번째 확산. 어디서 어디로? 분자가 적은 데서 많은데 많은 데서 적은데. 나는데 그렇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냥 퍼지는 현상.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나왔어요. 안 쓴다. 그러면 산소는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하는 애들이 누구? 산소. 산소랑 이산화탄소. 네,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들. 산소나 이산탄소. 또 이온. 이온은 여기 아닌데. 작은 것들. 아니, 얘는 작은 거잖아. 얘네끼리 봐준댔잖아. 녹여서 지용성 물질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지방산이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녹여서 옮길 수 있는 애들이에요. 지방 같은 애들. 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이건 누가 해요? 이거 이온이랑 이온이랑 포도당. 포도당, 아미노산. 아미노산. 포도당, 아미노산은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여기서 문제. 그럼 여기 포도당이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고 있죠? 확산 맞죠? 그럼 여기 아미노산은 이걸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한다며. 싫어합니다. 뱉어요 다시.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얘네끼리. 아미노산은 다른 통로를 타야 돼요. 자기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따로, 아미노산 따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문제. 물은 어디로 통과할까? 아무데나 들어갑니다. 정답입니다. 물은 둘 다 됩니다.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쓸까? 물 아무데나. 물은 둘 다 가능. 됐죠?
삼투는 뭐예요? 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현상? 삼투는 안 보고 물 분자. 물이 우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땡.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낮은 곳에서 높은 데죠. 물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 했어요. 그래서 동물하고 식물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요게 이제 등장액인가 봐요. 그쵸? 농도가 같은 용액. 그러면 얘는 들어오는 물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죠. 나가는 물? 있어요. 있죠. 근데 그 양이 같은 거죠. 그럼 부피가 안 변해요. 자, 그럼 이거는 얘가 저장액이 는 걸까 고정액이 는 걸까? 안 보고 저요. 저. 저장이. 정답입니다. 왜요? 아니 고고 받기 전이니까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뺑뺑해진 거잖아요. 맨 왼쪽에 있는 건 저장액이에요. 그럼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터졌죠? 그게 무슨 현상이 난다? 용. 용 지용. 용량. 아니 용이에요. 용으로. 용혈 현상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바깥쪽이 고고 얘가 절아서 물이 빠져나가서 쭈그러든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식물 어디 는 거? 수압. 등장액에 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똑같은. 얘는 고장이. 왜? 쭈그러. 오른쪽에 있어. 그렇죠. 이 근데 벽은 가만히 있고 망만 줄어들죠. 그래서 떨어져 나온 거를 이걸 원형질 분리라 부른다. 반대로 저장액에 넣어서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를 팽팽해진 걸 팽윤 현상이라 부릅니다. 지금 보면 액포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탐구 어디였지? 그래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심한가? 아니다. 좀 심한 거. 근데 너무 심화가적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심화가적인 것 같아요. 딱히 그렇진 않은데 일단은 풀어보세요. 그러면. 네, 이어서 146쪽 물질대사 합니다. 물질대사가 뭘까요? 원료대사 해볼. 생명 시스템이죠.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모든. 적어주세요. 모든이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한두 개일까요? 아니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계속 그냥 화학 반응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물질대사는 그 화학 반응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물질대사를 안 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모든 화학 반응인데 안 하는 데가 있을까? 하나라도 하겠지. 몸 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질대사를 하려면 이거 적었죠? 네. 물질대사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되고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가 뭘까요? 중학교 때 하나? 했어요. 뭔데요? 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소화효소, 세모네모 동그라미. 이로 표시했습니다. 아, 이 효소들은 그러니까 물질대사 도와주는 물질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만 얘는 이제 단계적 반응이에요. 단계적. 한 방에 빵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계단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봐봐요. 계단 그림. 한 번에 낙하. 어떤 게 물질대사 그림입니까? 계단 왼쪽. 계단이 이게 물질대사입니다. 옆에 뭐지?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포도당을 태워버릴 거예요.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약물이잖아요. 우리 먹잖아요. 그럼 이거를 태워서 에너지 내는 거예요. 근데 몸 안에서 태우면 이걸 세포호흡이라고 부르고요. 세포호흡. 이거 어디서 나왔죠? 오늘 했는데. 네, 원래는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좀 바뀌어서 마이토콘드리아라 해요. 똑같은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 이거 세포 여기서 일어나고요. 자,
생명체 밖에서 그냥 태우는 걸 연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물질대사는 첫 번째 볼게요. 효소 관여해야 되고, 얘는 체온, 우리 체온 몇 도인 줄 알아요? 6.5도 그쯤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포도당을 그냥 밖에서 태우면 400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은 37도인데 어떻게 이걸 태울 수 있어? 400도가 안 되는데. 그게 바로 효소의 역할입니다. 효소. 얘가 있어서 우리가 이 낮은 온도에서도 포도당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없다거나 잘못되면 우리가 열 막 나잖아요. 가끔 아프면 열이 고온이 39도 40도 되면 뭐가 위험한 줄 알아요? 터져요. 단백질. 뭐 터져요? 사람이 터져요. 너무 터지진 않고요. 효소도 단백질이에요. 얘가 변성돼요. 근데 한번 변성되면 안 돌아와요. 얘. 그럼 물질대사를 못해요. 에너지 못 내요.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효소가 있어서 물질대사는 저온에서 한다. 그래서 이걸 저온이라고 부릅니다. 저온, 상대적으로 저온. 얘는 고온. 오케이? 그리고 반응이 얘는 단계적. 조금씩 에너지가 빠져나오고 얘는 한 방에 나오고. 그럼 얘네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어쨌든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네, 써놓으세요. 공통점은 1번. 총 에너지량이 같다. 결국 방출하는 총 에너지 다 합쳐보면 같아요. 두 번째, 반응물 생성물이 같다. 반응물이 뭐예요? 반응물. 여기서 반응물 누구야? 저 H2. CO2? 포도당. 포도당이 반응물입니다. 반응 전의 물질. 여기도 포도당. 반응 후는 생성물이 얘네가 생성물이에요.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이에요. 뭐 나왔죠? 결과적으로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이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공통이고, 자, 이것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물질대사는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뭐 하는 걸까? 이게 같을 동, 같아지는 겁니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작은 애들을 큰 애들로 합치는 거예요.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합니다. 합치는 걸 동화. 그리고 이렇게 합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합쳐야 되니까 얻어요. 흡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화는 합쳐지니까 좋아서 히읗 합성 흡수. 동화 재밌다. 입니다. 이화는 반대예요. 이화는 다를 이거든요.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뭐가 달라져요? 화. 쪼개진다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 그래서 얘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분해하는 과정. 그럼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비읍 잘 가. 분해 방출. 오케이? 에너지 합법. 그래프가 없네. 그래프 한번 그릴게. 동화 그래프. 동화 그래프 갑니다. 동화 그래프는 에너지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나열입니다. 아니지. 흡수해야 되니까 높아져요. 그렇지. 낮았던 애가 높아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완은 낮아져요. 방출하니까 낮아집니다. 그럼 다음 중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은 것은 이와 이와. 정답. 저는 나눠야 되니까. 이게 반이고 이게 생이죠. 그리고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낮은 게 동화. 동화 예시 두 가지. 합쳐야 돼. 합성, 광합성. 광합성, 또 단백질 합성. 단백질을 합칠 때 무슨 결합을 하죠? 아미노산. 아미노산끼리 이온결. 폴리펩사이드. 펩사이드.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하나씩 빠져나오면서 오케이? 그거 동화예요. 그럼 단백질 합성 어디서 하죠? 오늘 했어. 오늘 했어. 저는 알아서 말하기 싫습니다. 모르네요. 지우개가 뭐 라이보솜. 정답. 초코칩. 진짜요? 보송 여기서 하죠. 자, 이화의 세포호흡 어디서 나죠? 마이토콘드리아. 정답. 마이토콘드리아. 봤네. 소화도 쪼개는 거예요. 소화도 큰 음식물을 작게 쪼개는 거니까 이화인 거예요. 소화는 소화기에서 나죠. 네. 효소 나오는 거. 딱. 그리고 효소는 뭐라 한다? 효소는 아까 뭐 하는 애였어요? 도와주는. 그쵸? 물질 생산을 도와주는 애인데, 쪼개게 도와주는. 그쵸? 쪼개거나 합치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둘 다. 이걸 생체 촉매라고도 합니다. 별명이 생체 촉매예요. 효소는. 별명이 저렇지. 그래서 효소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투 146쪽 효소 이제 합니다. 효소가 뭘까요? 저번에 잠깐 하고 끝났는데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친구들 효소라 부릅니다. 네, 효소는 별명이 생체 촉매인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줘요. 화학 반응이. 자, 효소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반응할 때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게? 이 그래프 보면 자, 얘가 반응물이에요. 처음에 시작. 생성물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사실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언덕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부터 꼭대기까지예요. 그럼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얼만큼? 요만큼. 원래. 근데 효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언덕을 요렇게. 좋죠. 자, 그러면 저번에 물질대사 했죠. 동화 이화 기억나요? 바로 까먹었죠? 저만 쳐다보시죠. 어? 네, 저만 쳐다보시죠. 그 타겟입니다. 자, 동화는 저번에 잠깐 그랬는데 합치는 거. 가택동. 해서 뭔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치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흡수.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요. 이렇게. 이화는요? 내려가요. 이거는 부시는 거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는 동화 반응일까요? 이화 반응일까요? 동화입니다. 이화입니다. 이화입니다.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가 낮아지잖아요. 이러면 이화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여기다 그려야지. 여기 그려주세요. 옆에다. 자, y축은 아, 에너지. 반응물이 밑에 있고 생성물이 위에 있대.
근데 얘가 갈 때 이 언덕을 넘어간대. 그럼 이거는 동할까요, 이할까요? 동화. 동화 반응입니다. 왜?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 언덕 자체를 이게 있고 여기다 칠게요. 그러면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 전체가 D.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 구분 가죠? 네. A는 이 좁은 언덕, B는 이 좀 여기 언덕, C는 여기, D는 여기, C가 여기, D가 여기, E가 여기. 이 중에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B 아니면 A. B입니다. 왜죠? B 아니야. B. A가 아니야 혹시. A 있을 때. B다? B나. B요. B? 오베시티. 진짜?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D입니다. 네? D입니다. D에 그쵸. 딱 봐도 D죠. 네. 자, 활성화 에너지는 잘 봐요. 출발점, 반응물부터 꼭대기까지예요. 출발점부터 꼭대기까지. 아까는 출발점이 여기 있어서 출발점부터 꼭대기까지가 이만큼이었던 거고, 동화가 되면 출발점부터 꼭대기까지가 좀 커집니다. 그게 줄 아셨구만. 오케이? 그러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그거는 E입니다. E입니다. 언덕이 낮아졌죠? 근데 출발점부터 꼭대기까지는 여전해요. 그래서 E가 됩니다. 그러면 이 C는 뭐라고 할까요? 아까 그거 비활성화. 반응열. C는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응열은 효소를 쓰건 안 쓰건 절대 안 변합니다. 노트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좋죠? 아무데나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함.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간 과정이 바뀌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출발점부터 꼭대기까지 에너지, 그리고 효소는 그걸 낮춰준다. 그리고 반응열은 안 변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이 반응열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오케이? 안 변함. 됐죠? 낚이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게 언덕을 낮추는 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생명체 밖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우리 몸은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 돼요. 그게 뭐죠? 그 광합성은 포도당 네. 만드는 거고 세포. 세포호흡입니다.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 돼요. 근데 포도당을 밖에서 태우면 몇 도가 필요한 줄 알아요? 400. 400도가 필요합니다. 했나? 아니요. 네. 어떻게 알았지? 400은 400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은 다 비켰지. 36.5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포도당을 태워요? 효소가 낮죠. 효소가 도와줘서. 효소가 이렇게 필요한 높은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낮은 온도,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됐죠? 자, 그럼 효소의 특성 배우겠습니다. 효소의 특성은 얘는 아무랑 막 다 반응할까요? 아니. 아니요. 얘랑 어떤 입체 구조가 맞는 애랑만 결합을 해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얘는 이건 되고 딱 맞죠? 퍼즐이? 반응물. 얘는 안 맞죠? 이런 거를 효소의
여기다 써야겠다. 이거를 되게 중요한 용어라서 기질 또죠. 역시나 특이성이랍니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 뭐가 원인이지? 자기랑 맞는 애랑만 결합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노란색이랑 반응했다 칠게요. 그럼 이게 일단 여기다 합쳐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뽀각해서 생성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반응은 동화 반응일까요? 이화 반응일까요? 이화가 좀 정답. 왜요? 쪼개졌으니까. 쪼개졌으니까. 쪼갰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 효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재사용 가능. 이게 효소의 특징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얼마나 많을까요? 겁나 많습니다. 겁나 많습니다. 근데 효소는 그거에 비해 개수가 적습니다. 왜요? 재사용 가능하죠. 정답.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효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 단백질이에요. 효소 주성분 단백질. 물단지 무액탄에서 단백질. 그때 했죠? 단백질에서 막 몸을 구성한다 해서 효소도 있다 했어. 그럼 이 단백질은 열에 취약해요. 즉 온도가 높아지면 변성돼요. 이 구조가 바뀌어요. 그럼 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온도 낮추면 쓸 수 있을까? 아니요. 없습니다. 한번 변성되면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열이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효소는 어디 쓰이냐? 네, 질문이요. 뭐요? 그럼 체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소가 더 잘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효소마다 어떤 애는 낮은 온도에서 잘 되고 어떤 애는 높은 온도에서 잘 되고 이렇게 최적 온도가 있어요. 따로 달라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죠. 그러면 생명체 밖에서는 관여할까 안 할까요? 해요. 합니다. 밖에서도 작용한다. 예를 들어 식품 만들 때 발효식품, 된장, 김치, 치즈 등등 발효식품, 요구르트 뭐 이런 거 만들 때 효소 들어갑니다. 또 고기 연육제. 고기는 탄단지 중에 뭐예요? 단백질.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가 이런 키위나 파인애플에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걔네가 얘를 연육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식혜 만들 때 엿기름에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 뭐였죠? 침이 침 안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였죠. 효소입니다. 오. 소화 효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몸 밖에 쓰이고 의약품 만들 때 쓰여요? 네. 예. 특히 소화제는 우리가 탄단지 먹잖아요. 이거 잘 소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소화되게 도와주죠. 그쵸? 그 안에 소화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막 먹는 거죠. 소화 요소. 그 다음에 뭐 혈당 측정기 이런 것도 되고 세제도 있어요. 때 성분이 보통 단백질 아니면 지방이에요. 이걸 분해하는 요소 있고 화장품 좋고 치약 있고 이런데 심지어 청바지 탈색할 때도 써요. 결론, 효소는 온갖 곳에 쓰인다. 자, 이거 OX. 내에서의 OX. 오. 왜 오죠? 이게 밖에서 도와줘. 어쨌든 다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도 도와주니까. 안에 밖에 이게 네. 안으로 다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
맞는 말인데 이해 포인트가 아니에요. 반응물이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반응물이 아니에요. 얘는 여기다 반응물 붙이면 절대 안 돼요. 효소된다. 생성물 돼요? 네. 생성물도 안 돼요. 돼요. 얘는 그냥 반응물 생성물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이게 낚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죠? 소화전 물질이다. 소화전 생체 촉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 반응물 생성물은 안 돼요. 그 그렇죠? 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 B 이거 150쪽 와야 돼요. 원래 과산화수소가 있죠. 과산화수소 어디 쓰이죠? 상처 소독. 손 씻는 데 씁니다. 아니요, 손 쓰지 않습니다. 그 상처 나면 그 알코올 소매해서 이렇게 슉 과산화수소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원래 물과 산소로 갈라집니다. 과산화수소 화학식이 뭐죠? 분자식. 아 H2O2. 그렇죠. 물은 H2O. H2O. 산소는. O2. H2O. O2. 그럼 이 개수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대로? 2 2 2 1. 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빨리 말해줘.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과산화수소를 상처에 부으면 뽀글뽀글 이렇게 거품이 나거든요. 산소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일어나는 반응인가요? 아니요. 원래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근데 여기다가 어떤 효소를 넣어주냐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넣어주면 이게 엄청 빨라져요. 효소가 반응을 빠르게 해주잖아요. 그럼 이 카탈레이스는 어디 들어있냐면 생감자나 생간에 들어있습니다. 익힌 감자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익히면은 달라져 버려가지고. 효소가 변성돼요. 맞아요. 구운 감자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간 익힌 간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생 감자 생간이어야 돼요. 네. 이 안에 카탈레이스가 있어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험 간다. 자, 여기 3% 과산화수소 다 넣고 A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 왜? 그냥 비교하려고. B는 감자 넣었어. C 생간 넣었어. C가 더 빨라요. 그러면 기포가 뽀글뽀글 만들어집니다. 그쵸? 얘가 더 빠른데? 왜지? 이 기포의 정체는 산소. 산소. 어떻게 아냐? 꺼져가는 향 불씨를 갖다 대면 퍽 그거 있잖아. 퍽이 아니라 퍽은 소. 활활. 그쵸? 이걸로 산소라는 거 알아내는 겁니다. 좋죠? 퍽이랑 활. 그러면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거품 다 났어. 여기다가 과산화수소 더 넣었어. 기포 발생해요? 아니요. 하는데 좀 작아져요. 왜 해요? 왜 또 돼요? 시험 다 끝났는데. 아 재활용. 정답! 재활용 가능하니까. 효소는 재활용 가능하니까. 됐죠? 카탈레이스. 그럼 이거는 여기는 A는 거품 안 나와요? 나오긴 너무.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조금 나와요. 왜? 효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익힌 감자 그 익힌 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끝.